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6차 시가 되겠네요. 자, 벌써 6번째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시대가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알 것 같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장투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의 순서를 잘 짜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1930년대 무장투쟁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이랑 연합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1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얻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요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무력으로 일본군을 무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 조직이 생겨나고 드디어 이제 일본군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예요. 그래가지고 전면전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주로 게릴라전을 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일본 군 경찰 뒤통수를 빡 치고 일본군이 야 저놈 잡아라 이러면은 다다다다닥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릴라전을 했었는데 하루는 일본이 봉오동까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뭐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나 아니면은 뭐 안무의 국민회군,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여러 이제 독립연합부대가 이 일시에 공격을 해가지고 요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사건인 봉오동 전투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력 부대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참전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을 좀 소탕을 해야겠다라고 군대를 좀 파견을 하고 싶은데 요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중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중국 땅에 군대를 대규모로 파견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봉오동 근처에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군이 요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적대들 있잖아요. 마적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야, 니네가 내일 밤에 우리 영사관을 좀 공격해.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던져준 겁니다. 마적대는 신이 났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막 환장 파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물론 이제 그 영사관에 있던 일본 관계자들은 다 이미 대피를 해 있어서 뭐 인명 피해가 크진 않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일본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봐라. 지금 이 만주 지역에 이 독립군 부대가 우리 영사관을 이렇게 습격하지 않았느냐. 중국 너네가 우리 영사관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직접 이 독립군을 좀 소탕하러 갈게 라면서 대규모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독립군 부대가 궁지에 몰립니다. 일본은 워낙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이 전면전을 하면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산세가 험한 백두산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행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대로는 따라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김좌진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장들은 청산리에서 숨어 있다가 일본군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일시에 덮쳐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김좌진이 이끌고 있었던 군대 이름이 북로군정서입니다. 북로군정서가 주력 부대였고 이 전투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되게 많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치렀던 전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약이 또 올랐겠죠. 일본군이 이 독립군 도대체 어디 숨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이러면서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인들, 이주한 한인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간도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독립군은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은 여기 밀산이라는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한독립군단으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지. 예전에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약소국의 민족해방운동을 도와준다 그랬어. 우리 러시아로 가자. 라면서 요 밀산에서 독립군 부대가 쭉 어디로 가냐면은 러시아 땅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시에 갔더니 러시아 적군이, 야, 우리가 니네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부대 밑으로 들어와. 니네 지휘권 우리한테 내놔. 그리고 너네 무장 해제해. 이렇게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독립군 부대한테 지휘권도 빼앗고 무기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러시아 적군이 우리 독립군 부대를 공격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다 우리가 당했던 것, 좀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춘 사건 간도 참변은 일본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은 소련,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고 나서 소련이라고 불렸죠. 그 소련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믿었던 레닌한테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공격까지 받았으니 실망한 독립군 부대는 다시 만주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한번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세 개의 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참의부, 그다음에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이 세 개의 부를 우리가 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참, 정, 신 이렇게 되겠죠. 일종의 자치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뭐 이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뭐 군대 조직도 관리하고 뭐 이제 세금도 걷고 뭐 이제 만주 지역의 동포 사회를 좀 관할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특히 이 만주 지역에는 군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힘 있는 군인 세력을 우리가 군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재벌 하듯이 군대가 크다, 군인인데 되게 크다, 권력이 세다, 군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가 만주 군벌 세력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32쪽 아래쪽에 보면은 미스야 협정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뭐죠? 니네 땅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너네가 잡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줄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눈만 피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주 군벌의 탄압까지 받아야 됐던 이 독립군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힘을 합쳐야 되나요?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안타깝게 이 삼부 통합 운동이 하나로 합쳐지진 못했고 두 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부로 통합이 각각 되고요. 북만주에서는 다시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밑에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 조직도 생기게 되고요. 한편 남만주 지역에도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30년대 전반에는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 이제 만주 지역이죠. 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만주 지역을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만주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국 독립군과 중국이 서로 연합해서 일본군에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독립군과 이제 중국군이 연합해서 치렀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혁명군도 역시 중국군과 연합해서 영능과 흥경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뭘 먼저 딱 떠올려야 되냐면은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의 대표적인 사례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교과서 33쪽에 지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전투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32년에 일본이 이 만주 지역에 이 나라를 하나 세워버려요.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거든요. 자, 이제 더 이상 이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만리장성 남쪽 중국 관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입장이 두 개로 또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복습을 또 한번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연도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단 결성까지는 1920년이고요. 자유시 참변에서 삼부 결성까지는 1921년 되겠습니다. 미스의 협정 기준을 딱 잡기 좋습니다. 1925년이고요. 삼부 통합운동은 20년대 말, 한중연합작전은 30년대 초중반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